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제 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서울에 사는 한승호 씨, 58세가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여는 순간 무거운 분위기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한때 그의 자랑이자 기쁨이었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은퇴 생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승호 씨는 무거운 한숨을 쉬고 이어 말했다. 이 건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요? 견적을 줄 수 있나요? 브로커는 약간 주저하는 표정으로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건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팔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승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마음먹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무력감이 뚜렷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끝내고 싶어. 중개인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승호 씨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갔다. 내 걸음마다 무거운 생각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상점 창문에 걸려있는 임대 표지판을 보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기는커녕 그의 불안은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처음으로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회상합니다. 당시 그는 이 건물만 있다면 은퇴했을 때 모든 재정적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고, 최고의 입지와 꾸준한 수입에 대한 약속으로 꿈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승호 씨는 멈춰서서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일련의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디서 다 잘못되었을까? 왜 내 희망이 이렇게 산산이 조각났을까? 그는 군중들 가운데 서서 혼란스러운 생각과 침묵 속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무기력함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휩쓸었다. 저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황혼기에 배운 귀중한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현실적인 은퇴 계획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심을 끈다면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 부주의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한승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승호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대기업에서 쉴 새 없이 일하며 세 자녀를 키우는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직장에서 그는 정직함, 책임감, 신뢰성으로 인해 동료와 상사로부터 항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압박은 그의 건강과 정신을 조용히 침식하는 부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승호는 50세가 되자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은 빠르게 체중을 잃었고 머리카락은 여기저기서 빠졌으며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끊임없는 피로와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는 고혈압, 끊임없는 불면증, 갑작스럽고 빠른 심장 박동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그에게 정신을 안정시키라고 조언했고 당뇨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걱정시키는 것은 가족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은퇴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승호 씨는 퇴사 후 사회생활을 준비하던 중 인터넷에서 읽고 친구들에게서 들은 부동산 투자 스토리에 의도치 않게 끌리게 됐습니다.
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낮은 이자율과 상업적 임대 수입에 대한 약속은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서울 외곽에 있는 상업 건물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달콤한 꿈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임대료는 안정적이었고, 대출도 승인되었으며, 수입은 가족이 외국 여행을 가거나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로 인해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게 되었다. 그의 주변의 친구들은 그의 삶에 대한 칭찬과 존경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승호 씨는 모임에서 종종 건물주가 된 사연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매달 내는 임대료 덕분에 더 이상 재정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문제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내 아파트 중 일부는 비어 있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자율이 오르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임대료는 폭락했고, 대출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가족 관계에도 균열이 생겼고, 이것이 그가 처음에 은퇴를 결심한 이유였다. 완벽한 그림처럼 그려졌던 은퇴 계획은 무너졌고, 꿈 같지 않았던 현실은 승호의 삶을 뒤집어 놓았다. 잘못된 선택. 잘못 생각한 꿈은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제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승호관 씨는 은퇴 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가족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승호 씨는 자녀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욕구와 부모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이 아직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벗어버리기 힘든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들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고, 끊임없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그의 큰아들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빌렸고, 사업 자금을 더 달라고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승호 씨는 이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보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건물을 소유하면 자신의 재정적, 가족적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잘못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공실률 증가, 소득 감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처음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임대료와 이자 수입만 고려했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니 비용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됐다. 건물 유지관리 비용, 재산세, 보험, 청소, 정기검사 및 응급수리 비용이 모두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파이프 교체나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이 갑자기 큰 부담이 됩니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설비를 교체하거나 배관 시스템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승호 씨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믿고 건물을 소유하는 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건물이 수익성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체해야 할 오래된 전기 장비, 그리고 발생하는 운영 비용은 그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부동산 투자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승호 씨의 가장 큰 실수는 아마도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아들의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사고, 둘째 딸의 사업을 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의 결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런 지원은 그의 은퇴 자금을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항상 자녀를 도와야 한다고 믿지만 자신의 지원만으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그는 스트레스의 악순환에 빠졌고 사랑과 책임의 큰 대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의존은 자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승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족 내에서 갈등이 터지기 시작한다. 왜 동생은 아파트를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걸까? 아빠,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해요? 셋째 아들의 질책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과 같았고 이미 상당한 압박감을 더했습니다. 승호는 주변 여론의 영향을 받아 강남 부동산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투자라는 대중적 믿음에 휩쓸리게 됐다. 그는 상업용 건물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재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 사례를 접하면서 자신도 쉽게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승호는 투자하기 전에 조사를 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조언에 설득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건물이 위치한 상권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돈을 빌려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생기자 그의 건물 주변 상업지역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건물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큰 손실을 입고 건물을 팔아야 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승호는 은퇴 후 재정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안정적인 은퇴 계획이 없자 그는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승호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재정 관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투자에는 신중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스스로 조사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투자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승호는 가족을 부양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나친 지원은 때로는 좋지 않지만 오히려 양쪽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그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기대치를 조절하고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재정적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그는 은퇴 후 유연한 생활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부수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그가 더 의미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은 승호에게 자신의 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매달 지출과 수입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각 지출을 자세히 분석하여 어떤 것이 필수적인지, 어떤 것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재정 계획을 조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승호는 손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가족과 경제적 관계를 재형성하고 자녀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삶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는 끝없는 지원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승호는 실패를 겪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손이 닿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거부할 만한 일도 주저하지 않고 맡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점차적으로 더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승호는 그의 삶의 대부분을 지역사회의 소규모 공공서비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후회로 여기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미래, 특히 은퇴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투자. 특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계획, 합리적인 지출 기준 설정,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준비하고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은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데에도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 관심사를 활용하거나 교육 활동, 소규모 사업을 통해 경험을 공유해 추가 수입을 창출하세요. 가족 간의 솔직한 의사소통과 구체적인 계획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지원의 한계를 공개하면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여정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면 꾸준한 현금 흐름이 생기고 마음의 평화도 찾아올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지나친 야망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간단한 것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은퇴 계획에서 저지른 실수에서 얻은 혹독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운이나 막연한 기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세요. 만약 당신이 황혼 이즈덤 박사라면 댓글 섹션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여정에 건강과 지혜,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